시간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학습하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양한 핵심의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은요. 서술형 문제와 단원 확인 평가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쌓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서술형 문제에서 어떤 원리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를 통해 만나보도록 할게요. 서술형 첫 번째 문제예요. 100분의 1이 44개인 수와 0.5 사이에 있는 소수 두 자리 수는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선은 100분의 1이 44개인 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0.01과 같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0.01이 44개이면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그랬을 때 바로 이 수를 0.44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이것과 0.5 사이에 있는 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0.44보다 크고 0.5보다는 작아야 한다. 그런데 그 수가 소수 두 자리 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너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0.5는 소수 한 자리 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0.5 그 끝에 0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소수 두 자리 수가 될 수 있도록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소수 두 자리 수를 한번 써보고 이것이 모두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세어 답을 표현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여 풀이 과정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그 풀이를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해요. 100분의 1이 44개인 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0.44입니다. 이건 앞서서 우리가 확인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0.44와 0.5 사이에 있는 소수 두 자리 수는 우리는 이때 0.5를 0.50과 같습니다라고 생각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수들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는 0.45, 0.46, 0.47, 0.48, 0.49로 모두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문제의 답 5개예요 라고 표현해서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풀이 과정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과 똑같이 적어라? 아니에요. 똑같이 적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이와 같이 중요한 표현들을 다 다루었는가? 바로 이것이 서술형에서 좋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서술형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또 다른 서술형 문제 도전해봐요. 여기도 문장이 길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함께 읽어볼까요? 우영이는 아버지와 함께 주말 농장에서 토마토를 땄습니다. 적어라? 아니에요. 똑같이 적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이와 같이 중요한 표현들을 다 다루었는가? 바로 이것이 서술형에서 좋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서술형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또 다른 서술형 문제 도전해봐요. 여기도 문장이 길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함께 읽어볼까요? 우영이는 아버지와 함께 주말 농장에서 토마토를 땄습니다. 우영이는 5.78kg을 땄고 누가? 우영이가?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는 우영이보다 2.15kg 더 많이 땄습니다. 우영이와 아버지가 딴 토마토는 모두 몇 킬로그램일까요? 이것을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뭐냐면 아버지는 우영이보다 2.15kg 더 많이 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가 딴 것부터 구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식을 세웠어요.
2.78 우영이가 딴 것보다 2.15 더 많이 땄으니까 이럴 때는 더해서 아버지가 딴 무게가 얼마인지 구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문제의 답이야 라고 생각하고 답으로 적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아버지가 딴 것이 몇 킬로그램일까 라는 것이 아니라 우영이와 아버지가 딴 토마토가 모두 몇 킬로그램일까 라는 것을 구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우영이가 딴 토마토의 무게에다가 우리가 구해두었던 아버지가 딴 토마토의 무게를 다시 한번 더해서 나오는 값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문제의 풀이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풀이 과정을 잘 적어 나타내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볼 거예요. 먼저 아버지가 딴 토마토 무게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이거는 5.78에다가 2.15를 더해줘야 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5.78 더하기 2.15 세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8하고 5를 더해 13, 1, 7, 1을 더해 9, 5하고 2를 더해 7, 소수점을 찍어 표현하니까 7.93kg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답 아니라고 했죠? 더 계산을 해줘야 돼요. 뭐냐면 5.78에다가 7.93 아버지가 딴 토마토의 무게를 더해 주었을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우영이와 아버지가 딴 토마토는 모두 몇 킬로그램인지를 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5.78 더하기 7.93 그렇다면 이런 경우 소수점을 맞춰 세로로 썼습니다. 같은 자릿수끼리 더해 볼게요. 8하고 3을 더해 11, 1, 7, 9를 더해 17, 1, 5, 7을 더해서 13 소수점을 찍어 표현해 주세요. 계산의 결과 13.71이 되는구나. 따라서 문제의 답 13.71kg입니다. 라고 표현해서 해결해 줍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함정이 있다라고 했어요. 한 번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계산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서술형 해결했으니까 또 다른 서술형도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문장으로 주어진 것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길이가 6.58m인 끈과 3.19m인 끈을 묶었더니 전체 길이가 7.59m가 되었습니다. 매듭을 짓는 데 사용한 끈의 길이는 몇 미터일까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요. 매듭을 짓는 데 사용한 끈의 길이 이것을 구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게요. 길이가 6.58m인 끈이 있고요. 길이가 3.19m인 끈이 있어요. 만약에 매듭을 짓지 않고 두 끈을 겹쳐지는 부분 없이 이어붙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두 소수를 더했을 때 이 전체 끈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얘네들을 묶기 위한 매듭을 짓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듭을 지은 부분만큼의 길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듭을 짓는 데 사용한 끈의 길이를 구하려면 두 끈의 길이의 합에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 묶은 전체 길이만큼을 빼내 주어야 매듭을 짓는 데 사용한 끈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풀이의 과정은 선생님이 직접 써볼게요. 자, 어떻게 표현할 거냐? 풀이 구하려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매듭을 짓는 데 사용한 끈의 길이. 자, 이것을 구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두 끈의 길이의 합에서 자, 무엇인가를 빼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뭘 뺄까요? 묶고 난 후 전체 길이, 바로 이것을 빼주어라 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식을 표현해 보면 6.58 더하기 3.19를 계산한 후 7.59만큼을 빼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두 소수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쪽에다가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6.58 그리고 여기에 3.19를 더해보자. 17, 7, 9, 소수점 찍어서 9.77 이렇게 표현되죠. 그럼 여기다가 9.77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7.59를 뺄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것도 위에다가 9.77에서 빼줍시다. 7.59를 이렇게 나타내 주었더니 받아내림하여 17에서 9를 빼면 8, 1, 2 소수점을 찍어서 이제 그 답은 2.18m구나 라고 표현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풀이 과정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답까지 표현을 해줘야 해요. 2.18m 이렇게 나타내주면 서술형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랍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너무 장황하게 길게 무엇인가를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 식으로 표현해서 나타내주는 것도 좋은 풀이 과정이 될 수 있어요. 함께할 그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연이는 집에서부터 학교, 도서관, 은행까지의 거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집에서 가까운 곳부터 순서대로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집에서부터 가까운 곳? 결국 이것은 주어진 거리를 비교해서 그 거리가 짧은 것부터 선택해 주어라. 그러니 결국 주어진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어진 소수들을 한번 볼게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0.729km, 집에서 도서관까지 0.76km, 집에서 은행까지 1050m. 이상한 점을 찾았나요? 자, 이렇게 그 단위를 보니까 두 개는 킬로미터인데 한 개는 미터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위를 통일해서 나타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1000m는 1km와 같지요. 그래서 우리 1m는 0.001km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1050m라고 하는 것은 1.050km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0은 생략하여 나타낼 수 있으니까 1.05km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 주면 되는 거죠. 자연수 부분이 1인 소수가 가장 큰 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1.05km 이것이 가장 멀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0.729와 그리고 0.76의 크기를 비교해야 하는데요. 자연수 부분이 0으로 같고 소수 첫째 자리 7로 같네요. 이럴 때 소수 둘째 자리를 비교해 주는 거죠. 2보다 6이 더 커요. 따라서 0.76km. 그러면 가장 짧은 거리가 0.729
킬로미터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집에서 가까운 곳부터 순서대로 써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답을 표현하면 제일 가까운 것은 학교, 그 다음이 도서관, 그리고 이렇게 은행의 순서로 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어요. 그럼 다음 문제. 여기 보니까 7.3과 같은 것을 모두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7.3과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타내는 수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소수의 10배라고 했을 때에는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자리수가 왼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0배라고 했으니까 어떤 소수의 10배를 하고 또 10배를 하고 또 10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떤 소수의 소수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자리수가 왼쪽으로 세 자리 움직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소수 셋째 자리에 있던 것이 소수 둘째 자리, 소수 첫째 자리, 그러면 이렇게 1의 자리로 이동을 했겠구나. 그렇다면 숫자 7은 이렇게 10의 자리로 이동을 했었을 거예요. 따라서 기역은 73, 니은 73의 10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수의 10분의 1이 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자리수가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는데 10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소수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자리수가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의 자리에 있었던 3이 소수 둘째 자리로, 10의 자리에 있었던 7은 소수 첫째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연수 부분이 비었으니까 이렇게 0을 써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따라서 니은의 경우에는 0.73. 그렇다면 디귿 73의 1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소수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자리수가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하면 7.3. 리을 0.73의 10배라고 했으니까 소수점을 기준으로 각 자리수가 왼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하여 7.3. 그렇다면 7.3과 같은 것을 모두 찾아라 라고 했을 때 기호, 디귿과 리을을 선택하여 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소수의 10배 또는 어떤 소수의 10분의 1이 되었을 때 그 수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확인해 둬야겠습니다. 이어서 기역은 니은의 몇 배인가요? 라는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풀었던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우선 기역은 0.064의 1000배인 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소수의 10배가 되고 또 10배가 되고 또 10배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소수의 1000배인 수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자리에 있는 수가 어디로? 왼쪽으로 세 자리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4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동을 하면 1의 자리에 6은 10의 자리에 써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따라서 기역은 6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을 확인해 볼게요. 0.64의 10분의 1인 수라고 했습니다. 이럴 땐 소수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자리 수가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4, 6, 빈자리는 0으로 써서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니은이 나타내는 수는 0.064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질문을 다시 볼게요. 기역은 니은의 몇 배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64는 0.064의 몇 배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0.064의 소수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각 자리 수가 왼쪽으로 세 자리 이동을 했을 때 64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64는 0.064의 몇 배인가? 이렇게 1000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의 답, 기역은 니은의 몇 배인가요? 그 답을 표현하여 1000배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해결했어요. 앞에 문제와 비슷하죠? 그래서 풀이 방법을 잘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제를 준비했는데 여기 보면 10배, 10분의 1이라는 거 눈에 확 들어오죠? 자, 한번 읽어봐요. 마법 주머니가 있어요. 빨강 주머니에 들어갔다 나오면 길이가 10배가 되고 파랑 주머니에 들어갔다 나오면 길이가 들어가기 전 길이의 10분의 1이 됩니다. 승우는 12.35cm인 연필을 빨강 주머니에 2번, 파랑 주머니에 1번 들어갔다 나오게 했습니다. 지금 승우의 연필은 몇 센티미터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순서대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연필이 12.35cm. 선생님은 단위를 생략하고 수만 적어 볼게요. 그런데 빨강 주머니에 2번이라고 했잖아요. 좋아요. 그렇다면 12.35의 10배, 123.5. 다시 한번 이 수의 10배, 그러면 1235. 자, 이제 파랑 주머니 1번이라고 했으니까 이 수의 10분의 1만큼, 따라서 123.5입니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승우의 연필은 따라서 123.5cm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마법 주머니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연필이 정말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답을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요.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이걸 구해보려고 해요. 이런 경우는 계산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0.6 빼기 0.37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0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맞춰 계산해 볼게요. 소수점을 맞춰 썼으니까요. 같은 자리 수끼리 뺄 거예요. 3, 2, 0. 소수점을 찍어 나타내 주세요. 그럼 정리하여 0.23은 0.2 몇보다 작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보다 큰 4, 5, 6, 7, 8, 9가 되겠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답을 적어서 6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결국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 부분이 같으니까 소수 첫째 자리를 비교하고 그것도 같아서 소수 둘째 자리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 안에는 3보다 큰 수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다시 한번 살펴두세요.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는요, 특히 어떤 수의 10배나 10분의 1이 되는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야겠네요. 그럼 오늘의 배운 내용 함께 정리해봐요. 소수 사이의 관계를 배웠어요. 7.3의 10배는 73이고 10분의 1은 0.73입니다.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다른 두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해결할 때는 소수점을 맞춰 세로로 쓰고 같은 자릿수끼리 빼주면 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나 수직선으로 알아볼 수도 있고 또는 0.1, 0.01, 0.001의 개수의 합으로 알아볼 수도 있고 세로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세요.